세종대왕님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 한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띄어쓰기까지 함께 선물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는 문서를 통한 의미 전달이 모호합니다. 한자로 된 문서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뜻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가 맞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 맞는지로 다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중요한 한글 띄어쓰기를 우리에게 선물해준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구한말의 선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호머 헐버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헐버트 선생님이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 한글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머 헐버트는 1863년 미국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특히 교육을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6년 그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회의 요청으로 조선의 교육 선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근대화를 위한 여러 도전과 변화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에 도착한 후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매료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교육과 지식을 전파하려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서구 세계에 알린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서구 학자들이 한글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헐버트는 이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는 1892년에 The Korean Repository라는 학술지에 한글에 대한 글을 기고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The Passing of Korea라는 책에서 한글의 역사와 창제 원리를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를 통해 서구의 한글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글을 사용해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를 보급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예를 들어 1889년에는 세계 지리서를 한글로 간략하게 정리한 3인필지를 집필하여 조선의 청년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이기도 했기에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 연구를 하면서 1908년까지 모두 15권의 한글 교과서를 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민요인 아리랑을 악보로 제작해 보급한 것도 헐버트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서양 세계는 호머 헐버트가 만든 아리랑 악보를 통해 1896년 처음으로 아리랑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헐버트가 한국에 오기 전 1877년에 이미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존 로스 목사는 한글 띄어쓰기가 적용된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이나 당시의 신문들은 아직도 한글 문서의 띄어쓰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896년 4월 헐버트는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될 때 영문판 번역자로 참여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서재필과 주시경에게 한글도 영문처럼 띄어쓰기를 하고 콤마와 마침표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서 독립신문이 띄어쓰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그는 언더우드, 에비슨 등과 함께 밤마다 권총을 들고 불침번을 섰으며 고종이 독살될 것을 우려해 정동의 언더우드 자택에서 고종의 식사를 만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헐버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활동으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된 헐버트는 고종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게 되고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과의 외교 관련 업무에도 자문을 하게 됩니다. 1906년 고종은 헐버트를 특별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선과 수교한 미국을 비롯한 9개국의 국가원수에게 을사늑약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1905년 7월에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한 뒤였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라져가는 약소국의 황제인 고종의 이런 노력을 애써 못 본 채 했습니다. 1907년 헐버트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데 참여해 헤이그 특사 3인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무사히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1907년 7월 20일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헐버트는 대한제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미국으로 추방된 헐버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18년에는 여운형과 함께 독립청원서를 작성했으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재필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이 된 다음해인 1949년 7월 29일 86세의 노인이 된 헐버트는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걸리는 항해를 거쳐 42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광복절 행사 참가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그의 한국 방문에는 비밀스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1909년 고종은 헐버트에게 상해의 독일은행에 예치된 비자금을 인출해 독립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부탁합니다. 무려 24만 2,500엔의 비자금은 당시 나라 전체 세입의 1.5%에 달하는 고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독일은행을 찾은 헐버트를 기다리는 건 텅 빈 계좌였습니다. 일제가 비자금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완용의 동생인 당시 국내부 대신 이윤용을 시켜 예치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이미 전액 인출해 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헐버트는 이미 이승만에게 고종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전달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이 불법적으로 인출해간 고종의 돈과 이자를 다 받아 내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86세의 노부의 장기간의 여독으로 인해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인 8월 5일에 안타깝게 별세하게 됩니다. 헐버트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어했던 고종의 비자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그의 소원대로 미국이 아닌 한국 땅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헐버트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이었던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유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묘비명에 적힌 헐버트 박사의 묘 라고 쓰인 한글 휘호는 그의 사후 50년이 지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쓰신 글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푸른눈의 한국인 호머 헐버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사람의 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할 한 사람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설명 링크에서 아메리카가 탤런트 결승 진출팀인 아카펠라 밴드 The Edge Effect와 세계적인 재즈 연주자 데이빗 베누아가 협연한 헐버트 아리랑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